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금융 NCS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맡은 김선주 강사라고 합니다. 이번 이제 금융 NCS 상권의 이제 집필에 참여를 했고 강의도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현재 국민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카드 영업이라든지 기타 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NCS가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 상권에서 다루고 있는 파트 중에서 카드 영업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NCS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NCS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이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데요. 내셔널이라고 이제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제 우리 인재들을 이제 기존의 이제 사고력을 평가하는 이제 수단이 어떤 뭐 적성 평가, 뭐 인성 평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기반해서 이제 플러스 개념을 직무 능력을 이제 부과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CS에 대한 이제 과정이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정의를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내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다행히 이제 금융 NCS 과정은 실무 능력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배양할 수 있는 자격 과정이 개설이 됐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에는 타 분야에 대해서 비해서는 조금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NCS는 이제 금융보험이라는 이제 대분류 하에 그 밑에 중분류 금융, 이제 소분류 금융영업, 이 다음에 이제 세 분류가 뭐 카드 영업, 창구 실무, 외환, PB 이런 과정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본 교재는 상권에서는 창구 사무, 그다음에 기업 영업, 카드 영업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NCS 과정은 이제 주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나 그다음에 기존에 입사한 2, 3년 차 직원들이 이제 많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국가에서 주도하는 실무형 인재를 배양하는 자격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카드 영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세 파트, 상권이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은 카드 영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보시는 화면은 카드사나 그다음에 은행 카드 사업 그룹에서 실행하게 되는 카드 업무를 그 도식화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카드사가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NCS 기반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현재 단계 이제 기업들은 금융 공기업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뭐 기업은행, 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런 이제 공기업들이 NCS 기반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행에서 추구하고 그다음에 다루고 있는 카드 영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카드 실무에 대한 부분이 시중은행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물론 이제 수출입은행이라던가 산업은행 이런 특수법에 의거한 은행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카드 업무를 다루고 있는 영역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드 업무를 모집은 어떻게 하는지 그 모집한 회원들을 어떻게 유실적화 시키는지 그러면 유실적화 시키기 위해서는 회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단을 제시를 할 건지 가맹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단을 제시를 할 건지 이런 절차들을 살펴보게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카드를 어떻게 모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이나 카드사업부 이제 입장에서는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카드를 모집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상품을 이제 구분하죠. 개인 또는 기업이나 그 다음에 회원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금 결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카드를 해지하거나 탈회하고 나서는 카드 사업부는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이제 도식화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카드 모집은 영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제휴 모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온라인을 통한 모집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기업 회원 같은 경우는 개인 회원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이해한다거나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회원에 대해서 어떤 마케팅 활동을 구사를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쭉 흐름을 갖게 됩니다. 요것을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5챕터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챕터가 첫 번째로 이제 개괄적으로 카드 업무란 무엇인지 여러분께 이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챕터는 기업 회원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갖게 되느냐 이런 내용을 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회원 또는 가맹점에 대해서 어떤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것이냐, 어떤 수단이 있느냐. 네 번째로는 기업이나 개인이 어떻게 하면 어떤 자격을 갖게 되면은 카드 회원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지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카드를 썼을 때 어떻게 고객이 대금을 결제하고 그 수단, 그다음에 그 일반적인 방법 외에도 다른 수단은 무엇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용 리스크 부분에서는 카드사가 이제 테이킹할 수 있는 리스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이제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최근에 카드 이제 모바일 카드 이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기반 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카드 이제 5챕터로 구성이 돼 있는데 먼저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챕터별로 어떤 내용을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세부적인 강의는 이제 정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 테고, 이제 이 교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목적에서 쓰여졌는지를 이해를 돕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내용보다는 이 교재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구나. 어떤 실무에서는 어떤 능력을 배양해서 내가 NCS 기반 채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느냐, 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장에서는 이제 카드 업무에 대해서 개요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된 내용은 카드 시장이 어떤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 어떤 구조냐, 카드 시장이 어떤 구조냐. 그 다음에 카드 시장에서 회원이나 가맹점이 실제 이용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프로세스 어떤 절차를 통해서 사용하냐 이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카드를 모집할 수 있는 채널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세 파트로 주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카드 시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카드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카드 시장의 3주체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3주체는 먼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카드 회사가 되겠죠. 은행이나 카드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 카드를 가입하고 사용하게 되는 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가맹점이 되죠. 그래서 카드사라든지 회원, 가맹점 요 세 주체가 카드 시장의 축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원이 일반 카드가 없었는데 카드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을 충족해서 카드 회원이 되죠. 그러면 카드를 발급받아서 그 카드를 통해서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회원은 서비스나 재화를 득하고, 가맹점은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그 다음에 회원은 결제일에 카드사로 대금을 납부하면 이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교재에서는 이 세 가지 주체 외에도 특별한 플러스 알파적인 주체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카드사라든지 회원이라든지 가맹점 이 세 가지 주체가 어떠한 단계를 통해서 카드를 이용하게 되는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사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카드 사용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카드 모집 프로세스, 가맹점 사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회원이 어떤 단계를 통해서 카드 회원이 되느냐, 카드를 어떤 단계를 거쳐서 카드를 사용하게 되느냐, 가맹점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가맹점에 가입하고 가맹점에서 빠져나오고, 이런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카드 모집은 어느 채널을 통해서 모집하게 되느냐. 제일 큰 것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카드 모집인이 가장 주된 모집 창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헌업계 카드사 말고 이제 은행계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의 그 지점이 이제 주된 영업 채널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제휴를 통해서 카드를 모집한다거나,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모집한다거나, 이런 채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각각의 채널들의 특성은 무엇인지 1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장에서는 기업 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장이 이제 개인 회원 중심으로 설명을 했다면 2장에서는 이제 기업 회원을 특별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회원은 일반 개인이라는 이제 행위 주체자가 있는데, 기업 회원은 아시다시피
그러면 당연히 법인에 대해서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기업 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과 법인이 어떤 차이가 있고 상품은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특성을 갖느냐?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기업 카드가 굉장히 독특한 종류의 카드 종류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개인 회원과 다르게 카드 기업 회원에 대해서 따로 이해를 하고 있는 지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3장으로는 이제 회원과 가맹점에 대한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카드사라든지 은행 입장에서는 마케팅을 구사를 해야 되죠. 아무리 이제 회원이 모집을 회원으로 유입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이제 수익원이 발생을 하질 않죠. 그래서 카드사는 회원과 가맹점에 대해서 마케팅 활동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회원만 카드를 사용하도록 마케팅하면 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이제 1챕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카드 시장의 3주체는 카드사, 회원, 가맹점이죠. 그래서 가맹점이 회원과 거의 동일한 지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회원과 가맹점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더 많이 하죠.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단에서는 가맹점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교재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수단을 동원하면은 카드가 유실적화되고 사용 금액이 올라가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할인을 해주면 되겠죠. 똑같은 금액을 물건을 살 수 있지만 이 카드로 사게 되면 물건을 디스카운트 해주겠다. 이러면은 고객이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부가 서비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제 수단이 있어요. 뭐 마일리지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포인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등등등 굉장히 많은 수단이 있는데 고객한테는 어떤 수단이 있는지 그리고 그 수단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령 교재를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는 카드사의 마케팅 수단은 무엇인지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뭐 연회비를 통한 마케팅 수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포인트를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계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이라든지 상류층에 대해서는 어떤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면 될 것인지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맹점에 대해서 어떤 마케팅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가맹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면 우리 회원들이 우리 카드를 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접근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가맹점에 대해서 일단 뭐 물건 값을 할인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 무이자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맹점 업주한테 앞으로 우리 카드를 많이 받아주시면 자체 그 가맹점주에 대해서 자체 뭐 대출 한도를 부여한다든지 은행 거래 뭐 우대를 해준다든지 이런 마케팅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 3장에서는 그 종류별로 세부 내용은 어떤 것이고 그 세부 내용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4장으로는 심사와 회원 정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사장이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좀 성격이 달라요. 심사는 무엇이냐면 이제 일반인이 카드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시기나 시점에 따라서 이 정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원을 굉장히 많이 유입해야 된다는 시점이라고 치면 이 심사 자격을 굉장히 완화해주면 되겠죠. 예전에 이제 카드 사태 이전에 우리가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카드를 남발해서 이제 우리 카드 대란이 한번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점에 따라서 심사 정책이 굉장히 바뀌고 있다. 근데 현재 경제 상황에서 주로 카드사나 은행들이 어떠한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그 심사 기준에 어떤 사람들이 통과를 할 것이냐? 이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통과한 회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카드를 발급하고 교부하고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원 정산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회원 정산은 그럼 무엇이냐? 실제 카드 회원이
물건을 이제 카드로 지불을 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회원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카드사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카드사의 목적은 그 회원에게 이제 일종의 대출을 해준 거죠. 물건을 먼저 가맹점에서 받게 하고 대금은 가맹점으로 먼저 주었죠. 그러니까 회원 입장은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카드사는 그 대출금을 정확한 시점에 회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회원정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회원정산을 어떤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뭐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그러면 결제일에 뽑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가상계좌라든지 그다음에 뭐 리볼빙 서비스라든지 리볼빙 서비스라는 건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 정규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굉장히 다양한 결제 방식이 있다. 그게 회원정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용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신용 리스크라는 건 이제 우리 아까 회원 심사와 연계되는 개념인데 이 회원이 과연 이 사람이 우리 회원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연체라든지 리스크를 가져다 줄 것이냐 이걸 예측하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게 이제 신용평점 시스템이라든지 심사평가 시스템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카드사가 떠안을 수 있는 게 이제 부정사용에 따른 사용 리스크입니다. 이럴 때는 카드사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냐. 다음으로 이제 뭐 초래라든지 항변권. 이게 무엇이냐. 법적으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한번 이제 교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지만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모바일 카드가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죠. 최근에 이제 모 그룹에서 만든 무슨 페이 이런 이제 모바일 결제, 카드 실물이 없지만 결제가 가능한 이제 뭐 앱 카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모바일 카드 이런 것들에 대한 최근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최근 트렌드가 어떤 것이 있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금융 NCS 상권 카드 영업 파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정규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고맙습니다.